함수의 아규먼트로 우리가 다차원 배열 넘기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2dimensional array 넘기는 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3dimensional 3차원 배열 넘기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후 배열은 뭐 이거에 이제 확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응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2차원 배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차원 배열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integer array 2D a 2D 배열인 배열의 이름 a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행 3열이라고 할까요? 2행 3열 2행 3열하고 초기 값은 일단 행이 두 개가 있어야겠죠, 그죠? 네, 그래서 행을 두 개를 만들고요. 1행 그 다음 2행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각각의 값이 3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행에는 전부 다 1 집어넣고 두 번째 행에는 전부 다 2를 집어넣읍시다. 그리고 나서 이런 함수 만들 거예요. sum 이 2차원 배열에 있는 값들을 모두 다 더해버리는, 그래서 sum 2D array 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 텐데, 여기에는 당연히 배열 이름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이 이제 시작되죠. 이 함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sum 2D array 2차원 배열에 있는 값들을 전부 다 합해버리는 함수 어떻게 만들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당연히 리턴 값은 sum을 계산해야 되니까 인티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um 2D array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차원 배열을 파라미터로 받아와야 되잖아요. 함수의 파라미터. 근데 2차원 배열인데 인티저형이고 그 다음에 2행 3열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인티저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array라고 줄 거고요. 그 다음에 2행 3열인데 법칙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 맨 처음에 있는 거는 그냥 빈칸으로 내비두고요. 네. 그 다음에 요게 3개가 들었다. 이렇게만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몇 행이 있는지는 여기다 받아오는 거예요. 인티저 row count. 그러니까 즉 이것이 2행 3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열의 이름을 넘겨주면서 그 컬럼이잖아요, 그죠? 예, 열의 개수는 3개고 행의 개수는 2개니까 여기다가 2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아시면 돼요. 2차원 배열일 때는 이렇게 그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그냥 빈칸으로 놔두고 그 다음에 있는 그 열의 개수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아규먼트로 여기다가 그 행의 개수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합을 구하는 거는 초기값은 0으로 놓고요. for에 인티저에 r이라고 해서 row죠. row는 0부터 row가 어디까지 하면 row count를 우리가 받을 거니까 row count, 그 다음에 row를 하나씩 더해가면서 sum에다가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차원 배열이니까 컬럼이겠죠. 0이고 컬럼은 당연히 3보다 작고 컬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sum에다가는 2차원 배열이니까 array에 row에 c를 해주면 되고, 이 합이 다 구해주면 return sum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2차원 배열의 합을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실행을 해보면 정답인 9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간단하죠. 2차원 배열이라 해서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여기다가 그 함수의 파라미터를 쓸 때 맨 처음에 있는 로우 개수는 그냥 빈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열의 개수만 해주면 됩니다. 3차원 배열은 어떨까요? 3차원 배열. 자, 우리가 3차원 배열은 여기다가 하나를 그냥 복사를 해서 만들죠. 3차원 배열은 3DA라고 합시다. 3DA고 얘는 2행 2열에 3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행이 2개고 그
그죠? 2행이 됐죠 이미. 2행이 이미 됐고, 그 다음에 열이 또 두 개죠. 111.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갖다 그냥 복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행이 됐죠. 2열이 됐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2행 2열 그 다음에 그 3이죠. 그죠? 2니까 이거 하면 12개 있어야 되니까 3, 4, 12 12개 있는 거 맞죠? 그죠? 자, 2행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열입니다. 하나의 열, 두 개의 열, 그리고 각각 안에 이제 세 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복사해서 쓰면 sum2d라고 하고 sum3d 해봅시다. 이건 sum3d 어레이고 sum3d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sum3d 이것만 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그대로 복사해서 쓸게요. 함수 이름 다시 복사한 게 날라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sum3d 어레이잖아요. sum3d 어레이. 그러면 여기서는 3차원 배열이니까 맨 앞에 있는 것만 빈칸으로 채우고 그 다음 거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여기 이게 원래는 2행 2열 그 다음에 그 안에 3개씩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맨 앞에 있는 것만 날려버리고 요걸 그대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우 카운트 해주고요. 그래서 합을 구할 때는 이게 3차원이니까 로우 컬럼 두 개씩 있었죠. 그 다음에 인티저 K라고 할게요. 마지막 거는 3차원이니까 0이고 K는 3개까지 K 플러스 하고 썸이 되고 어레이죠. 여기 어레이에 요번에 이제 인덱스가 3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3차원 배열일 때도 맨 앞에 있는 것만 빈칸을 하고 2행 그러니까 열이 2개 그 다음에 그 안에 3개씩 들었다. 이렇게 되면은 요거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그 6에다가 그 다음에 18인가요? 예.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D의 합과 3D의 합이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썸의 2D 그 다음에 썸의 3D가 9하고 18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열을 함수의 아규먼트로 넘길 때는 이런 식으로 얘의 그 맨 첫 번째 그거 있잖아요. 그것만 이렇게 빈칸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채워서 넘겨주면 돼요. 1차원 배열 넘길 때도 우리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1차원 배열일 때는 이렇게 인티저 썸 1D 어레이 한 다음에 인티저의 어레이에 이렇게 해서 넘겼었잖아요. 그죠? 즉 맨 앞에 있는 것만 이제 빈칸으로 하고 넘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원래 배열의 크기만큼 다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금 하려던 2차원 배열을 갖다가 펑션 아규먼트로 넘기는 방법, 3차원 배열을 갖다 펑션 아규먼트로 넘기는 방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아주 간단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플하고 그냥 뭐 직관적으로 딱 보이죠. 그죠?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되고요. 또 다른 표현을 하나 한번 해볼게요. 약간 이제 이게 포인터를 이용한 건데 포인터를 이용한 거는 아주 간단해요. 잘 보세요. 우리가 1차원 배열일 때는 어떻게 쓰면 sum 1D array 할 때는 1차원에 array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2D array일 때는 이건 복사해 두고 자, 잘 보세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죠? 자, 위에 있는 거하고 자,
자, 이 위에 있는 거는 아주 직관적인 표현이고 요거는 포인터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포인터를 먼저 써주고 괄호를 반드시 쳐야 돼요. 괄호를 안 치면 무슨 뜻이 되냐면 잘 보세요. 인티저에 A에 3개 이렇게 되죠. 괄호를 안 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배열이 3개가 있는데 여기에 포인터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괄호를 이렇게 먼저 치잖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괄호를 먼저 치면 이거는 요 있는 요 3개가 얘가 가리키는 것이 여기 다 이렇게 3개짜리가 있다라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포인터들이 쭉 있어갖고 요거를 가리킨다. 이게 이제 바로 2차원 배열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괄호를 먼저 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원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3차원 배열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이렇게 하고 해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아요. 2차원 배열 했을 때랑 여기다가 포인터를 쓰고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2행 3열 써주면 그냥 그대로 이거를 인덱스를 써가지고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잘 동작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아까 그 결과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 이제 포인터형을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굳이 이렇게 이제 포인터형으로 이걸 가져왔다고 하면 우리가 그 어레이의 각 요소를 이렇게 찾아갔잖아요. 근데 2D 어레이에서는 이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포인터를 사용하면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R만큼 가고 거기 있는 주소를 뽑아가지고 C만큼 간 다음에 그럼 이제 주소가 뽑혔죠? 거기에 있는 그 주소를 찾아가서 값을 뽑아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포인터를 이용해 가지고 어레이의 각 요소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식하고 요 위에 있는 식이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굳이 포인터를 써갖고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 뭐 그냥 일단 이 주소를 얻고 주소에 가서 값을 뽑아오면 또 다른 주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C만큼을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가서 주소를 뽑고 거기서 다시 K만큼을 가면 주소가 나오는데 그 주소에 가서 다시 값을 뽑아온다. 이렇게 하면 이제 3차원에서 값을 뽑는 겁니다. 이거 훨씬 더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굉장히 복잡한 포인터식처럼 됐죠.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포인터식처럼 됐는데 물론 사람이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이제 훨씬 멋있죠, 그죠? 이게 훨씬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죠. 하지만 이제 포인터를 연산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쓸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2D 어레이에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왜 이 식이 이렇게 먹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2차원 배열은 이렇게 생겼어요. 2차원 배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지금 2차원 배열이 얼마짜리죠? 지금 2행 3열짜리잖아요. 그러면 2차원 배열을 우리가 이렇게 함수에서 아규먼트로 받아왔을 때는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주소가 담기는 두 개의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뭐냐면 얘가 바로 어레이가 됩니다. 얘가 어레이. 이 어레이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 포인터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얘가 여기도 이제 주소가 저장되는 건데 주소를 따라가면 여기 3칸짜리 이게 잘못 그렸네. 세로로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3칸짜리 이런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3칸짜리에 이제 첫 번째 주소를 딱 가리키는 거죠. 얘도 이렇게 3칸짜리에 첫 번째 가리키고 사실 여기는 이제 얘의 사실 여기 시작 주소를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이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소고 여기는 사실 이제 실제로 값이 들어 있겠죠. 여기 우리가 11122를 저장을 해놨나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2차원 배열이 포인터로 넘어갈 때 있는 방식인데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됐다고 생각을 하고서 해야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어레이에서 자, 어레이가 가리키는 곳에서 r만큼, 즉 우리가 이제 행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r이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가리키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어레이에 플러스 r 하면 여기잖아요. 예. 여기에 가서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예, 주소를 뽑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주소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주소가 여기 주소가 딱 나오겠죠. 여기 주소가 딱 나왔어요. 그 주소에 가서 C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C만큼이 내려가면은 여기서 이제 0만큼 내려가면 첫 번째 엘러먼트고 1만큼 내려가고 2만큼 내려가고 하는 건지 컬럼만큼 내려가는 거죠. 컬럼만큼 이제 내려가면 요 이제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에 가서 값을 뽑으면 뭐 합니까? 여기 들어있는 핑크로 해야죠. 중요한 건 항상 핑크. 이 값을 뽑아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자, 어레이의 시작 주소에서 r만큼 내려와서 이게 이제 우리는 r은 1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면 여기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에 가서 값을 그 주소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을 이제 주소로 가는 거고 뽑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C만큼 내려온 게 만약 C가 우리가 여기는 역시 1이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한 칸만큼 내려오겠죠. 그럼 그 주소에 가서 이제 값을 뽑으면 그죠? 그 주소에 가서 그 값을 뽑으면 여기 2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포인터를 사용해서 아주 어렵게 배열을 액세스하는 방법인데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포인터가 이렇게 해서 동작하는구나, 2차원 배열이 실제로 메모리상에 이렇게 구현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돌려봤나요? 네, 이걸 수행을 제대로 해서 네, 수행이 이미 했는데 제가 설명하다가 깜빡 잊고 다시 보여줄 수 있는데 9하고 18하고 제대로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뭐 4차원 배열 이런 것도 다 이것에 응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 그 강의에서는 우리가 2차원 배열을 함수에 넘겨가지고 배열식으로 액세스하는 방법, 포인터식으로 액세스하는 방법 등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코드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메모리 구조에 대한 에 대한 이제 이해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힘들겠지만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포인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 예제 프로그램 한번 짜보겠습니다. 우리가 C 언어나 C++ 언어에서는 이제 포인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어떤 변수가 저장된 곳에 주소를 갖는 변수를 이제 포인터라고 하는데, 이게 함수 자체도 우리가 그 포인터를 이용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티저 a라는 변수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변수가 있고 얘가 주소가 있겠죠. 뭐 100번지에 이렇게 저장돼 있고 얘 이름은 a고, 이 a라는 이름은 이제 사람만 보는 거고 컴퓨터는 실제로 이 100번지라는 주소를 갖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변수가 저장된 곳, 요 100번지를 하려면 우리가 인티저 p의 a, 포인터 a를 하고 p의 a에다가는 a의 주소, 여기서는 이제 이게 100이 되겠죠. 요걸 이제 저장을 해서 pa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다 값을 쓰려면 뭐 pa는 10이다 이러면 여기다 이제 10이 들어가고 뭐 이랬던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이런 변수뿐만이 아니라 함수 자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수가 이제 실제 코드니까 이렇게 쫙 코드로 저장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포인터, pf라고 합시다. 포인터 to function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로 하여금 얘의 시작 주소를 이렇게 딱 가리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펑션 포인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함수를 이제 호출하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볼 텐데,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 함수가 코드잖아요. 이 함수의 주소, 그러니까 우리가 인티저 a라고 하면 a가 저장된 곳의 주소는 앞에다가 앰퍼센드 기호를 붙이고 이렇게 쓰면 a가 저장된 곳의 주소를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함수를 우리가 만들 텐데 그 함수가 저장된 곳의 주소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얻느냐? 그거는 여기 나와 있듯이 함수가 저장된 곳의 주소는 함수 이름 그 자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펑션 예를 들어서 void에 뭐 그 펑크라는 함수를 만들었다. 그리고 얘는 뭐 인티저를 받는 함수다. 라고 하면 이 펑크라는 이름, 요 이름만 딱 쓰면은 함수의 주소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뭐 펑크 5 이러면은 5를 함수의 파라미터로 넣어서 함수를 호출하는 건데 그냥 func만 딱 하면 이게 바로 그 함수가 저장된 곳에 함수는 뭘 저장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실행하는 코드를 저장하고 있겠죠. 그 코드가 저장된 곳에 주소를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거 됐고요. 그러면 이제 PF는 주소를 담는 포인터라고 했는데 포인터는 어떻게 선언을 하느냐? 우리가 인티저를 가리키는 포인터는 뭐 인티저 한 다음에 별 한 다음에 A 이렇게 하면은 P의 A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포인터 선언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인티저 있는 곳을 가리키고 했는데 그러면 펑션을 가리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펑션 포인터는 조금 색다르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모든 함수는 리턴 타입이 있잖아요. 반환형 리턴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함수 이름이야 뭐 좀 유명무실한 거고 마음대로 붙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괄호를 치고 파라미터를 써주잖아요. 그죠? 파라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티저를 반환을 하면서 뭐 이름은 상관없고 여기에 인티저를 파라미터로 받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의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만들려면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별을 붙여서 PF. 자, 난 PF라는 포인터를 만든 거예요. PF는 이제 포인터가 되는 거죠. 앞에 별이 붙었으니까. 그런데 얘는 뭐냐면은 이게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내가 가리키는 이 함수는 반환값으로 인티저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로 아규먼트로 인티저를 받는 함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PF가 가리키는 함수는 딱 요거에 맞는 함수처럼 생겼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함수 포인터에 대한 그 이론적 설명이었고요. 예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더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예제를 한번 짜볼게요. 일단 함수를 두 개 만들게요. 얘는 이제 void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void고 펑션 A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 함수라고 합시다. 그럼 얘 하는 일은 그냥 이제 단순히 나는 A다. This is function A다. 라는 것만 출력하는 함수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만들어 보죠. func P. 그 다음에 this is func B라고 하겠죠. 그럼 이제 함수 두 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함수 포인터를 만들읍시다. 이 함수 포인터는 요런 타입의 함수를 가리키는 함수의 그 포인터예요. 그러니까 리턴 타입이 void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함수 포인터 뭐 pf1 뭐 2 여러 가지 이름 붙일 수 있는데 우리는 pf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파라미터로 아무것도 받지 않는 void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펑션 포인터를 선언하는 겁니다. 이거는 펑션 포인터 pf를 선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pf는 현재 아무것도 안 가리키고 있으니까 가리키게 해야겠죠. 그럼 pf가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은 함수 이름 자체가 주소라 그랬잖아요. 그냥 func A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러면 이제 pf는 펑션 A를 이렇게 가리키는 거고 호출할 때는 그냥 pf에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함수를 가지고서 이거 한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이게 되면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b 함수를 가리키고 또 pf를 하면은 이번엔 얘가 이제 func b를 가리키니까 되겠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func a를 호출했고 그 다음에 func b를 호출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펑션 포인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함수를 할 수 있다는 거 배웠죠. 하나 더 해봅시다. 우리가 void의 func의 c인데 얘는 그냥 인티저를 넘기고 그 다음에 인티저를 받는 함수라고 합시다. cout해서 this is func c고 그 다음에 얘가 받아온 인수
인티저 여기 k라고 합시다. int k. 그 다음에 end l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리턴으로 k를 그냥 k에다가 1을 더해서 리턴을 해줄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거는 코멘트 아웃 하고요. 새로운 함수 만들겠죠. pf고 얘는 인티저를 받는 함수 포인터 말고 pf는 func c예요. 그 다음에 부를 때는 pf에다가 o를 넣어서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은 바로 얘가 이제 요거를 이제 호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this is func c 그 다음에 그 o를 출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6을 리턴해 주니까 출력 값을 한번 여기서 찍어 봐야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cout을 한 다음에 after call 다음에는 얘가 뭘로 변하는지,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얘가 그 리턴 값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아니나 다를까 제대로 수행이 되죠. 그래서 this is func c 그 다음에 all 하고 그 다음에 콜을 한 다음에는 6이 돼서 돌아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펑션 포인터를 배웠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그 일부러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지워버리고, 원래는 그 pf가 이렇게 생긴 함수, 즉 파라미터로 인티저를 받고 리턴 값으로 인티저를 내놓는 함수를 가리키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만들었던 func a를 가리키게 한번 해봅시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벌써 이 빨간 줄이 딱 거지죠. 빨간 줄이 거지는데 벌써 에러도 이렇게 딱 나오죠. 이렇게 생긴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 포인터에 할당될 수 없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한번 해봐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함수 포인터에 대해서는 이런 그 타입 체킹, 데이터 타입이 맞는지 검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